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이룩한 진보보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10년의 변화가 훨씬 더 파괴적이고 무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능의 폭발이 일어나는 임계점이죠. 그 폭발의 중심에는 구글 리서치와 딥마인드가 있었고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 GPT를 발표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챗 GPT 모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진짜 거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픈 AI의 핵심 설계자였지만 스스로 그 안락한 성을 박차고 나와 자신만의 제국을 세운 인물.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엔트로픽의 창업자 다리오 아모데이입니다. 그는 왜 세계 최고의 직장과 엄청난 부를 포기하고 가시밭길을 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계 흐름 속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지구경제학입니다. 오늘은 AI 시대, 인류의 미래를 뒤바꿀 두거인 엔트로픽과 구글의 치열한 전쟁과 공생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AI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변화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천재들과 기업을 파헤쳐 볼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미래를 알아야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자산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신화의 시작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아버지와 유대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죠.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처럼 말 그대로 천재였거든요. 미국 올림피아드 팀의 일원으로 활동할 만큼 학업적으로는 이미 완성형 인간이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물리학 학사를, 프린스턴에서 바이오피직스 박사를 따낸 그는 바이두와 구글의 AI 조직을 거치며 실무를 익혔습니다. 그러다 2016년 오픈 AI가 처음 창립될 때 그 원대한 뜻에 공감하며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일리아 수츠케버와 함께 GPT-2 그리고 전설적인 GPT-3를 개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돼요. 특히 AI가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해하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휴먼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즉 RLHF를 정착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를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상업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샘 알트만은 그동안 오픈 AI가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안전과 성능 중 결국 성능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어요. 다리오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어요. 지금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AI를 내놓에 놓으면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묻혔고 결국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AI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게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오픈 AI를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 여정에 그의 여동생인 다니엘라 아모데이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라는 당시 핀테크 유니콘인 스트라이프에서 운영과 인사를 책임지던 실력자였는데 오빠의 제안을 받고 오픈 AI에 합류했다가 결국 같이 창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이 천재 남매가 세운 회사의 이름이 바로 엔트로픽입니다. 인간을 뜻하는 엔트로에서 따온 이름이죠. 실제로 2023년 말 샘 알트만이 오픈 AI 이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축출됐던 초유의 사태 때 이사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였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을 합병하자 네가 CEO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다리오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엔트로픽을 만든 멤버들의 면면입니다. GPT-3 논문의 수석 저자인 톰 브라운, AI의 동작 원리를 투명하게 밝히는 해석 가능한 AI의 선구자 크리스토퍼 올라, 그리고 AI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진다는 스케일링 법칙을 증명한 제드 카플란 교수까지 오픈 AI의 뇌라고 불리던 핵심 인재들이 대거 이동한 겁니다. 엔트로픽이 내놓은 모델의 이름, 클로드는 정보이론의 창시자 클로드 셰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들은 2022년에 이미 모델 훈련을 마쳤지만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안전성 테스트가 덜 끝났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고심하며 테스트를 거듭하고 있을 때 오픈 AI가 챗 GPT를 먼저 터뜨리며 세상을 선점해 버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은 이제부터예요. 엔트로픽이 안전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을 때 검색 제국 구글은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려 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구글의 코드레드와 제미나이의 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왕자를 뺏겨본 적 없는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름 모를 기사에게 선빵을 맞은 상황을요. 그게 바로 2022년 말 구글이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구글은 사실상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나 다름없거든요. 지금의 챗GPT를 있게 한 트랜스포머 기술도 구글이 만들었고, 인공지능 학습의 표준인 텐서플로도 구글의 작품이죠. 그런데 정작 잔치는 남의 집에서 열린 거예요. 오픈 AI가 챗GPT를 터뜨린 지 딱 3주 만에 구글 내부에는 코드 레드, 즉 최고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가 직접 전 사원에게 공표했어요. 우리 잘못하다가는 검색 제국 구글이 망할 수도 있겠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닌텐도가 나타났을 때의 노키아,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의 코닥처럼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였죠. 사실 구글은 기술이 없어서 안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엔트로픽이 안전을 걱정했던 것처럼 구글도 자신들의 명성과 신뢰도에 흠집이 날까봐 극도로 조심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급해진 구글은 2023년 3월 부랴부랴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오답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바드에게 물었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알려줘. 그런데 바드가 당당하게 태양계 밖의 행성을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라고 틀린 답을 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2004년에 다른 망원경이 이미 했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거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굴욕이 구글을 더 독하게 만들었어요. 은퇴했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수년 만에 본사로 복귀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구글 내부에 흩어져 있던 천재들의 집단을 하나로 합치는 거였어요. 그동안 구글에는 런던의 딥마인드와 본사의 구글 브레인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AI 조직이 있었거든요. 서로 미묘한 경쟁 관계였던 이 두 팀을 강제로 합병시켜 구글 딥마인드라는 단일 사령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떨어진 특명이 바로 제미나이 프로젝트였어요. 챗 GPT를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신의 지능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죠. 제미나이라는 이름에는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 이 두 거인이 합쳐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완벽하게 연결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죠. 2024년 2월 드디어 제미나이 1.5 버전이 발표되는데 이때 전 세계 개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챗GPT는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즉 컨텍스트 윈도우가 책 몇 권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미나이 1.5는 책 수백 권, 몇 시간 분량의 영상, 수만 줄의 소스 코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실시간으로 분석해냈거든요.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영상을 보여주고 45분 12초에 주인공이 들고 있던 물건이 뭐야? 라고 물으면 정확히 찾아내는 수준이었죠. 여기서 구글의 저력이 드러납니다. 구글은 챗GPT의 할루시네이션, 즉 거짓말에 지쳐있던 사용자들에게 아주 짧고 임팩트 있으면서도 정확도가 극도로 높은 답변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5년 11월 챗 GPT가 나온 지 딱 3년이 되는 시점에 구글은 마침내 제미나이 3.0을 세상에 던집니다. 이건 인공지능의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단순히 텍스트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처럼 세상을 보고 귀처럼 소리를 듣고 심지어 인간보다 더 정교하게 추론하는 멀티모달의 정점을 보여줬거든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번엔 오픈 AI가 코드 레드를 칩니다. 샘 알트만은 주간 회의를 소집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어요. 광고나 쇼핑 같은 서비스 개발보다 오직 구글을 이길 수 있는 고도화된 추론 모델 개발에만 올인하라고 지시했죠. 이제 인공지능 시장은 누가 더 잘하는지를 넘어 누가 더 빨리 인간과 닮은 지능에 도달하느냐의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구글과 오픈 AI가 이렇게 고래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조용히 칼을 갈며 시장의 근간을 뒤흔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이에요. 엔트로픽은 단순히 안전만 외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글도 오픈 AI도 생각지 못한 아주 치명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기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15% 이상 폭락했고, 시장에서는 사스포칼립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종말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엔트로픽이 무엇을 만들었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자, 여기까지가 제국 구글의 방역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엔트로픽이 준비한 그 파괴적인 무기의 정체와 개발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클로드 코드의 충격적인 성능. 여러분, 오라클, 세일즈포스, 어도비, IBM 같은 네로라는 사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10%에서 15% 이상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사스포칼립스, 즉 사스의 종말이라고 불렀어요. 도대체 엔트로픽이 뭘 했길래 이 거대 기업들이 한순간에 휘청거린 걸까요? 그 답은 바로 2025년 5월에 공개된 클로드 코드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코딩을 도와주는 AI들은 많았거든요. 하지만 클로드 코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존의 AI들이 이 코드의 에러 좀 잡아줘라고 하면 수정해주는 정도였다면, 클로드 코드는 이런 기능을 가진 쇼핑몰 앱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스스로 설계하고 코드를 짜고 테스트를 한 뒤에 서버의 배포까지 끝내버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전 세계 모든 가전제품을 딱 하나의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까지는 AI가 회사 내부 데이터나 다른 소프트웨어랑 연동하려면 개발자들이 일일이 다리를 놔주는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런데 엔트로픽이 이걸 표준화해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비싼 돈 내고 수천 명의 직원이 쓸 소프트웨어 계정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AI 스킬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클로드가 MCP를 통해 회사 장부에 직접 접속해서 분석하고 보고서까지 써버리는 거죠. 도구가 아니라 일꾼, 그 자체가 나타난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나리오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는 실제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많은 기업이 환호하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시나리오 B는 훨씬 더 냉혹합니다. 바로 전문직의 소멸과 인간 제어권의 상실이에요. 엔트로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컴퓨터 유즈라는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AI가 사람처럼 화면을 눈으로 보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직접 조작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죠. 여러분이 이번 휴가 때 갈 제주도 맛집 리스트업해서 엑셀로 정리하고 항공권까지 결제해줘 라고 말하면 클로드가 직접 브라우저를 열고 클릭하고 타이핑해서 업무를 끝냅니다. AI가 인간의 도구를 직접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엔트로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이전틱 AI의 선두주자로 치고 나갑니다. 클로드 퍼크롬 같은 모델이 대표적이죠. 사람이 지시만 하면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개체가 된 겁니다.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스킬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로 대체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편리하고 강력한 기술 뒤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최근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을 밤잠 설치게 만든 미토스 사건 들어보셨나요? 엔트로픽이 비밀리에 개발하던 이 모델이 샌드박스를 뚫고 탈출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단 샌드위치 먹는 시간 동안 뚫어버린 사건의 전말. 엔트로픽의 보안 담당자가 취약점을 찾아봐 라고 지시한 지 몇 분 만에 미토스는 루트 권한을 확보하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토스는 지난 수십 년간 인류가 쌓아온 보안 로직을 통째로 분석해버렸고,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세한 틈새를 찾아 스스로 감옥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인류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능이 사실은 인간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는 공포가 실리콘밸리를 덮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마주합니다. 시나리오 A는 화이트 해커, AI가 보안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미래예요. 하지만 시나리오 B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만약 이런 모델이 적대 국가나 테러 집단의 손에 들어간다면 금융망과 국가 기밀이 단 몇 초 만에 뚫려버릴 겁니다.
엔트로픽은 즉시 비상 스위치를 올렸고, 그래서 탄생한 프로젝트가 바로 글래스윙입니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방어막을 전 세계 인터넷망에 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오픈 AI까지 전격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공격하는 AI가 더 빨리 발전하면 어떡하지? 제프리 힌튼 교수 같은 AI의 대부들이 경고했던 오픈하이머 모멘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지능이 방패가 될지 아니면 인류를 겨누는 칼이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엔트로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스티튜셔널 AI, 즉 AI 헌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AI의 뇌 속에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도덕과 윤리를 각인시키는 작업이죠. 하지만 미토스 사건은 지능이 너무 높아지면 그 헌법조차 우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엔트로픽은 구글의 강력한 경쟁자이지만 동시에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전용 칩, 즉 TPU를 가장 많이 사가는 VVIP 고객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기든 이 거대한 인공지능 인프라를 장악한 거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를 짜놓은 거죠. 구글이 멀티모달 기술을 먼저 내놓으려면 클로드가 바로 따라잡고, 클로드가 MCP 같은 표준을 만들면 구글이 즉시 적용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하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더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드느냐의 단계로 진입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에이전틱 AI 활용 능력이 여러분의 몸값을 결정할 겁니다. 이제 질문을 잘하는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대신 인공지능에게 업무를 설계하고 배정하며 결과물을 검수하는 에이전트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해질 거예요. 두 번째, 보안과 자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미토스 사건에서 보셨듯이 인간이 만든 보안 시스템은 AI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별 특화 스킬에 집중하세요. 범용적인 지능은 이미 해결됐습니다. 나만의 데이터와 AI가 결합될 때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1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엔트로픽과 구글의 전쟁은 단순히 두 기업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류가 새로운 종의 지능과 공존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죠. 준비된 사람에게 이 파괴는 거대한 기회의 파도가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쓰나미가 될 겁니다. 지구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 긴박한 인공지능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AI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